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효연의 대표 변호사 김재훈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임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의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또 지상물이 철거가 용이하다거나 지상물을 임대인 소유를 하는 대신에 차임을 현저하게 낮게 책정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으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기간 만료 시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받고 건물을 임대인에게 되팔 수 있는 이런 권리가 사라져버리면 임차인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이런 사유를 꼼꼼히 따져서 그런 사유가 생기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런 사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갱신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갱신 청구를 했는데 임대인이 저 그러면 계속 영업해라 해서 갱신에 동의해버리면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게 됐죠. 임차인이 영업이 잘 안 되어서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임대인이 갱신에 동의를 해도 임차인은 실제 갱신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임대인도 괜히 갱신 요구를 거절했다가 매수 청구를 당하느니 역으로 갱신 요구에 동의를 해주고 임차인 스스로 포기하고 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임차인이 의외로 기간 만료 후 갱신 청구를 해야 한다는 이 요건을 가볍게 여겨서 기간만 만료되면 무조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착각하고 갱신 청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매수 청구를 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법원으로부터 매수 청구를 인정받지 못해서 낭패를 보게 되겠죠. 임대인은 소송에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거나 갱신 요구에 대해서 동의를 해줬는데도 스스로 갱신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또 사실이 되면 매수 청구는 인정되지 않겠죠.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되는데 이 지체 없이 행사되어야 된다는 것 관련한 판례를 살펴보면 먼저 대법원은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과 관련해서 존속기간 만료 후 4년이 경과한 후에 행사한 것은 지체 없이 행사된 것이 아니라고 봤고 춘천지방법원 강명지원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후 1년 7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것도 역시 지체 없이 행사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학설로는 임차인의 갱신 요구가 거절되어서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지상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소송 과정에서 어떤 소송 지연으로 인해서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으로 각하될 정도가 아닌 시기에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면 된다고 봤습니다. 이 학설의 내용은 임대인이 기간 만료로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해서 변론이 어느 정도 성숙되기 이전에 적어도 매수 청구권을 반소나 이런 걸 행사해야 된다 하는 그런 취지겠죠. 그리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행사되면 임차 지상의 건물에 대해서 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건물 시가를 대금으로 하는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지 임대인이 기존 건물의 철거 비용을 포함해서 임차인이 임차 지상의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을 보상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말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을 때 기존에 있던 건물 철거한 비용 그리고 신축한 비용 다를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임대차 기간 만료 후에 지상물 매수 청구의 의사 표시한 그 당시에 감가상각된 시가에 대해서만 보상해 준다 하는 그런 뜻이죠.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다음 사유로 임차인의 차임 연체, 즉 이기의 차임 연체입니다. 그리고 무단 양도나 무단 전대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임차인에게 그 지상 건물에 관한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임차인의 차임 연체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가 존재하는 것이 요건임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즉 이기의 차임을 연체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면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되게 됩니다. 이처럼 토지 임대차는 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건물의 임대차가 3개의 차임 연체가 해지 사유가 되는 것과 달리 2개의 차임만 연체돼도 해지가 되어 이제 지상물 매수 청구가 안 되는 점 유의해야 됩니다. 또한 차임이 2기 연체되어서도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 이전에 계약 해지가 먼저 되어야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즉 2기의 차임 연체로 계약 해지 요건이 충족되었어도 아직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임차인에게 해서 도달하기 이전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먼저 행사해버리면 형성권으로서 매매 효력이 계약 해지 효력보다 먼저 발생해버리기 때문에 결국 지상물 매수 청구가 유효하게 됨을 유의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이제 없는 거로 하는 그런 내용의 재소전 화해 조서가 이제 성립이 되게 되면 역시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근데 요즘은 법원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같이 강행 규정으로 임차인을 보호하는 이런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재소전 화해 조서를 거의 내주지 않습니다. 실제 그런 내용의 재소전 화해 조서가 작성된 사례는 아주 드물 것입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유효한 경우입니다. 자, 지상물 매수 청구권은 민법이 강행 규정으로 보호하는 것이어서 임대인과 사이에 포기 특약을 해도 효력이 없는 것이 원칙이죠.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이제 대법원 판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임차인이 전개축한 시설물과 부대 시설을 포기하고 임대차 종료 시 현상대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후에 그 대가로 임대차 보증금과 월 임료를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해주고 임대차 기간 또 훨씬 더 장기간으로 약정하는 등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포기하는 특약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이제 판결했습니다. 자, 이 대부분의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 임대차 목적 건물은 그 원상대로 타에 임대를 할 경우에 10개월간 임대 기간에 보증금 2천만 원, 월임료 150만 원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런데 1977년 9월 9일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이 있어서 임대차 기간은 2년을 하고 보증금은 1,200만 원, 월임료 50만 원으로 한 것은 임차인에게 파격적으로 유리한 약정을 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보면 결국 보증금 월세를 시세의 50% 이하 정도로 약정했다면 파격적으로 저렴하게 한 것으로 봐가지고 지상물 매수 청구권 포기 특약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에 대해서는 지상물 매수 청구를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매수 청구의 어떤 대상이 되는 건물에는 임차인이 임차 토지상에 그 건물을 소유하면서 그 필요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서 건물로부터 용이하게 분리될 수 없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데 객관적 편익을 주는 부속물이나 부속시설 등이 포함되겠지만 이와 달리 임차인이 자신의 특수한 용도나 사업을 위해서 설치한 물건이나 시설은 매수 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철거가 용이한 조립식 건물 등이 있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불과 4일 만에 건축된 조립식 건물 등 쉽게 철거할 수 있고 재활용도 가능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건물에 대해서는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판결한 적이 있습니다. 또 전주지법 군산지원 판례를 보면 토지를 임대해서 각종 지상물을 설치한 후에 양계장을 경영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한 사례에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지상물 중에 사료 저장통, 일부 철근 파이프조 비닐하우스, 그리고 보온덮개, 함석지붕, 그리고 비닐하우스 창고는 모두 토지상에서 쉽게 분리 철거낼 수 있다. 그리고 구조와 용도 등이 비춰서 이를 철거할 경우 전혀 쓸모가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서 이런 것들은 지상물 매수 청구의 어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수목, 나무지요. 이 수목의 경우에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식목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 점, 그리고 건물 기타 공작물과 달리 이식으로 인한 가치 저하가 적고 임대인이 향후 이를 활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역시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토지상에 쉽게 분리 철거하기 어렵고 구조와 용도 등에 비춰서 이를 철거할 경우에 전혀 쓸모가 없어지거나 경제적으로 큰 손실을 초래하는 별지, 목록, 나항의 지상물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거는 매수 청구가 행사할 수 있다고 봤는데 목조 구조물 창고, 그리고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양기장, 그리고 일부 철파이프조 비닐하우스, 조립식 창고, 목조 건조물 견사, 조립식 패널 주구용 건물 이런 것들은 지상물 매수 청구 대상이다라고 봐서 법원이 시가 감정한 금액인 임차인에게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다음으로 건물이 토지의 임대 목적에 반해서 축조되었거나 임대인이 예상할 수 없을 정도의 고가의 것이라면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됩니다. 이 김천지원 판결은 건축물 대장에 단층 창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과 달리 실질적으로 2층 건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건물은 임대차 계약 체결할 당시 예상할 수 없었을 정도의 고가의 지상물로 보이기 때문에 임차인은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임대 목적에 위배해서 축조된 건물은 만약 그 임대 목적 위배가 계약 해제 사유에 해당될 정도라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지만 해제 사유까지 이르지 않는 정도라면 매수 청구 대상이 된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인이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서 적법한 대리권이 없을 경우에도 매수 청구권 행사가 제한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토지 임대 행위를 한 때에는 그 제3자가 토지 소유자를 적법하게 대리하거나 토지 소유자 그 제3자의 무권 대리 행위를 추인하는 등으로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된 경우에 한해서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으로서 지상물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고 봤고, 이처럼 토지 소유자가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이 아닌 토지 소유자는 직접 매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다음으로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지상 건물을 양도한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가 문제됩니다. 임대차 존속 중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의 대상이 되는 지상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면 임차인은 더 이상 지상물 소유자가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매수 청구권이 없게 되고 그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건물을 양수한 사람은 임대인의 토지를 불법 점유하기 때문에 철거와 토지 인도의 대상이 될 뿐이죠. 다음으로 토지 소유자가 임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임대 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경매로 낙찰되는 경우도 포함해서 이런 경우에 임차인으로서는 새로운 소유자에게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그 지상 건물에 대해서 임대인 명의든 임차인 명의든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토지를 새로 매수한 신소유자에게도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상 임차인에게 차임 연체 등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 임차인에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처럼 지상물 매수 청구권도 만능이 아니고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나 요건을 제대로 다 지켰을 때 비로소 건물값을 챙길 수 있다는 점 유의해야 되겠죠. 감사합니다.